별거 아닌 한국 발언에 국무부 반응이 왜 이럴까요?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서 나오는 발언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긴 한데 중국과 관련된 문제도 그렇지만 미군 철수와 전작권 그리고 북한 문제에 과하다 할 정도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과 관련된 발언에만 발언을 아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라며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대북제재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태풍 피해 수해 등을 언급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주의적인 위기, 그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진단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인영 장관 발언을 몇 번 읽어봤는데 뭐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미국이 들었을 때는 북한 주민이 저렇게 힘들어진 원인이 미국의 제재 때문이라고 이인영 장관이 말한 것으로 들은 것입니다. 이인영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무부는 기자브리핑에서 제재로 북한 주민의 삶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북한의 지나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가 문제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국제 항공과 운송에 대한 국경 폐쇄를 비롯해 극도로 엄격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를 시행해왔다면서 이런 엄중한 조치들은 1718 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신속히 승인받은 뒤 도움이 가장 절실한 이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려는 인도주의 기관과 유엔기구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노력을 크게 지장을 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말 외에도 미국은 지원을 잘 해주려 오랫동안 노력했다 등등 말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이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북한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에서 같은 말을 듣고 있는데 며칠 전 공습을 감행한 시리아의 경우 오랜 내전으로 아동들의 성착취, 노동착취, 인권침해 등이 북한이 인권 선진국으로 보일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리아 내전이 종료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러시아에 있습니다. 내전이 계속 유지되도록 이 두 나라가 군사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내전인데 사실상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장난치듯 대리전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전이 있는 국가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국가들의 어김없이 등장하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이 관여하면 순식간에 화합되지 않는 두 개의 세력으로 나뉘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권력을 쥐기 위해 줄기차게 다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베네수엘라처럼 권력을 희망하는 친미 세력이 있고 하필 그 나라에 반미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거나 그 반대의 모습이라도 10중 8구 혼란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미국이 관여를 많이 하다 보니 늘 듣게 되는 말이 미국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받는다는 하소연인데 미국도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대체로 독재 정권이 국민 탄압을 심하게 하는 나라들에서 이를 타개하고자 하는 세력이 도움을 청하고 이를 지원하는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지원을 시작하면 상대 측이 러시아나 미국을 고깝게 보는 나라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개입하는 나라는 군사적 요충지이든 자원이 많든 뭔가 이익을 줄 수 있는 대체로 그런 나라이거나 지역입니다. 사실 그 나라를 외부 세계가 그냥 놔두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정리가 됩니다. 오늘 주제와는 좀 동떨어지지만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학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던 크메르 공화국에 론놀이 세력이 약해져 해외로 망명한 사이 베트남 전쟁이 종결되고 수도 푸놈펜에 북베트남에서 떨어져 나와 세력을 키운 폴포트가 이끄는 공산당의 무장 군사조직 크메르루즈가 입성했습니다.
정신상태가 상당히 의심되는 이놈은 정권을 잡자마자 국명을 민주 감푸치아로 바꾸고 제놈이 일으킨 혼란을 타개하기 위해 화폐 제도를 폐지하고 도시 주민을 강제로 농촌으로 이주시킵니다. 공산주의를 제대로 해보겠다면서 기존의 산업시설을 모두 파괴하고 기업인, 유학생, 부유층 구정권 관계자, 심지어는 쿠메르르준의 친월남파까지도 반동분자로 몰아서 학살했는데 그 수가 전체 인구 600만 명 중 공식적으로 120만 명, 비공식적으로 200만 명이 됩니다. 한국에서 부마항쟁이 일어나자 경호실장 차지철이 캄보디아에서는 200만을 죽여도 별탈이 없었다며 부마항쟁을 탱크로 밀어버리자고 박정희에게 건의했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실천되기 전에 중정부장 김정희가 거사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산당이라면 치를 떨던 미국이 캄보디아를 버리고 왜 지원하지 않았을까요? 지원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 전역에서 미군이 크메르르주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69년 4월 닉슨은 캄보디아 당시 국왕인 시아누크에게 서신을 보내 북베트남과 베트콩이라 불린 민족해방전선이 진지를 만들고 전쟁에 이용 중인 베트남과 캄보디아 국경지역의 폭격을 허용할 경우 미국은 캄보디아 왕국의 주권과 중립성 그리고 영토 보전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하였는데 시아누크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1970년 캄보디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친미 성향의 론롤 수상이 시아누크를 퇴위시키고 집권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정부군과 쿠메르르주 사이에 캄보디아 내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북베트남은 쿠메르르주 요청을 받아 내전에 개입하게 됩니다. 북베트남은 친미 성향의 정권이 들어선 캄보디아가 베트남 전쟁에 가세하는 걸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미군과 남베트남군 역시 캄보디아에 개입하여 캄보디아 전역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터가 베트남에 이어 캄보디아까지 확전된 것입니다. 미군이 캄보디아를 침공하자 미국에선 베트남전 반대운동이 더욱 거세졌고 결국 1973년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손을 떼고 철수하게 됩니다. 1975년 캄보디아는 쿠메르르주 손에 들어갔고 그리고 1979년까지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약소국이지만 멀쩡하던 캄보디아가 미국과 딱 한 번 잘못 엮여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어쩌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무튼 요즘 대한민국에선 할 말을 합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달라진 반응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일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주민들에 대한 구호활동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미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처럼 한국이 역할을 해달라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남북교류의 숨통이 트일까요? 눈치만 봐서는 될 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할 나라나 정권은 아니지만 자칫하면 캄보디아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소국이지만 의지가 굳건하면 일본, 프랑스, 중국, 미국을 물리친 베트남처럼 나라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자나깨나 자주국방, 자나깨나 외세조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